한 3스텝 정도로 제가 쪼갰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전달해 줘야 되는 데는 그 앞에 그 정보를 여기서 전달하고 가장 길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스텝 10, 금전적인 가치를 제시를 해줘요. 스텝 11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갖다가 결국은 우리가 세일즈로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직은 세일즈는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상품을 설명을 해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지 한번 보죠. 인트로덕션 파트는 시청자에게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본론이라 할 수 있는 메인 토픽으로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 단계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워밍업 단계에서 게임이 끝나버려요. 네? 실제 세미나에서는 분위기를 조성한다와 같은 표현을 갖다가 사용하는데 웨비나에서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인트로덕션 파트예요. 자, 그리고 이제 웨비나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콘텐츠 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콘텐츠 파트의 목적은 시청자가 기대하는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등 교육적인 콘텐츠를 갖다가 제공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문제 해결 방법 제시랑 교육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면 더욱더 깊은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세일즈가 성공할 확률도 매우 높아져요. 예, 그래서 바로 설명할게요. 스텝 9. 유익한 정보와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부분은 스텝 3에서 약속한 이 웨비나를 시청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웨비나의 메인 콘텐츠 부분에 해당하며 시청자에게 있어서 아주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웨비나에 참가하길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만한 정보를 주셔야 해요. 이 경우 곧바로 행동할 수 있는 액션 플랜으로서 몇 가지 실천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해주면 좋을 거예요. 이런 어떤 액션 플랜, 바로 지금 바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실천할 수 있는 단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스텝별로 설명해주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스텝 1.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뭐뭐를 한다. 스텝 2. 그 다음에 뭐뭐를 한다. 스텝 3. 그 다음에 뭐뭐를 한다. 또한 당신의 콘텐츠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통계 자료나 수치 등의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시각적인 면으로 자극할 수가 있거든요. 시청자에게 더 큰 만족감을 주는 방법은 약속한 내용보다 더 큰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오버 딜리버리라는 그런 어떤 방법이거든요. 이건 마케팅 할 때 굉장히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 판매 시스템만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사람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오늘 정말 특별히 웨비나에 대해서 해드려도 돼요.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이게 결국 오버 딜리버리라는 어떤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 콘텐츠 파트에서 뭐뭐 하는 7가지 방법이라는 콘텐츠를 준비를 했을 때 미리 7가지를 준비하는데 사람들한테는요 5가지 방법만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웨비나에서는 5가지 방법 플러스 2가지 방법을 갖다 더 설명을 해버려요. 네? 그렇게 하면 약속한 내용보다 더 큰 가치를 제공하는 오버 딜리버리를 간단히 실시할 수 있거든요. 당신의 콘텐츠를 유익한 정보로 만들어 시청자에게 전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텝 9에서는 유익한 정보와 해결책을 제시한다. 가장 긴 파트이기도 해요. 자, 스텝 9. 일단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보자. 옵티머스 원장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거는 할 때마다 느끼는 게 틀려질 거예요. 저도 강의할 때마다 느끼는 게 틀려요. 보면 볼수록 성장하고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수능 1등급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있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생각하다 보면 본인들께서 의외로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만약에 캡슐을 공부해야 한다면 특목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교에 입학을 원한다면 수능 전문가한테 여러분의 자녀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어 과목은 올해부터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수능 결과가 나왔는데 1등급 맞은 학생들이 무려 10%나 되었습니다. 영어의 변별력이 이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영어 한 과목을 붙들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로 자녀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3까지 수능 마스터 플랜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수능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1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단어가 700천 단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고등학교 전체 문법을 3회에서 5회를 좀 빠른 시간 내에 끝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구문수 한 권을 정해가지고 3번 이상 완전히 통달해서 50% 이상 암기하면 훨씬 더 빨라집니다. 네 번째 독해는 수능 독해를 3단계로 나누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독직해와 더 나아가서 전체적인 독해의 능력을 기르는데 독해만 열심히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독해의 유형별 비법을 아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원을 옮겨 다니면서 일어난 과정 가운데 초등학교 때 두세 번, 중학교 때 두세 번 학원을 옮겨버리면 정말 그 자녀는 수능을 1등급을 막기 위해서 어려운 난코스를 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능 1등급을 위한 준비된 강사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저는 이 모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통달하신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각 분야별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재를 자체 구비하고 있는 선생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비된 교재를 수십 번 반복과 숙달을 통하여서 그 부분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티칭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원장님과 선생님과 자녀와 삼박자가 딱 맞아가지고 서로 신뢰 가운데 우리가 공부가 진행된다면 12년 공부해야 할 것을 7년 아니 5년에서 6년까지도 제가 끝낼 수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학교 3학년까지 수능 영어 1등급을 맞이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레벨이 강이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하죠. 그리고 6년, 4년 공부했을 때에 중학교 올라갈 때는 거의 고등학교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서 비동사부터 시작하고 여유가 생기면서 사춘기가 다가오면서 어머님과의 긴장 가운데 학생들이 주도권을 잡고 이제는 영어가 내신 90점만 맞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수능 영어를 위해 준비해 중학교 3년을 그냥 보내고 말죠. 고등학교 올라갑니다. 놀라운 것은 수능 준비를 미리 안 해놨던 친구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4등급, 5등급을 맞습니다. 정말 바빠지는 고등학교에 가서 1등급 올리는 것은 정말 어렵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이기 때문에 무조건 중학교까지 수능 1등급을 갖춰놔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절대평가가 뒤늦게 오늘 2018년도 수능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1등급을 맞은 영어 1등급을 맞은 학생들이 무려 10%를 유지했습니다. 전문가가 말하기를 영어인 더 이상 변별력이 없어졌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즉 영어를 가지고 수능에 대학교에 좋은 대학교를 결정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수능 영어를 맞춰놓고 고등학교에 가서는 국어, 수학, 사탐 과탐에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2년간 꾸준히 영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 상위 15위권 안에 드는 대학 학생들의 공통점은 초중고 기간 동안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고 꾸준히 상승 목표를 그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10년 이상 큰 무리 없이 상승 목표를 그리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초등 때 그렇게 열심히 하던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영어 넣는 것을 열어보았습니다. 영어 때문에 진로와 전공을 바꿔야 하는 아이도 상당합니다. 미리 영어를 마친 아이들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다는
5년 동안 사춘기도 아무 일 없이 그다음에 건강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게임이나 TV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노출이 될 텐데 거기에서 꾸준히 변함없이 공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영어를 빨리 끝내놓고 기타 과목에 다른 과목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강의 주제는 고교 3학년 동안 학원비 아껴서 대학교 1학년 등록금 내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질문합니다. 원장님, 고등학교 때는 학원을 끊으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학원을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학습이라는 단어가 있죠? 배우라, 익힐습입니다. 배우는 시간이 50%가 필요하다면 스스로 그것을 내 것을 만드는 수비 시간이 50%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가면 하루에 수업이 8시간, 또 야자하고요, 또 다른 학원으로 가는 학생들조차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자기 것을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영어가 절대평가인 이 시점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영어를 붙들고 있으면 게임은 이미 끝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들은 중학교 3학년까지 영어 1등급을 맞추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영어를 혼자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EBS 중심으로 또 내신 중심으로 서술형까지 미리미리 중학교 3년 동안 준비를 시켜줍니다. 그런 학생들은 고등학교가 되면 1등급으로 시작한 학생들은 큰 변화 없이 자기 주도적으로 EBS와 함께 3년 내내 1등급을 유지하면서 수능시험에서도 1등급을 유지할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까지 영어 1등급을 끝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어 공부에 대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단어 문법, 독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직 상승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가 지금까지 5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는데 수직 상승을 계속적으로 해왔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수능 1등급을 맞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과 또 단어가 안 이어진다라든지 문법이 이해가 안 된다라든지 또 선생님을 좀 잘못 만났다라든지 학원 선택에 조금 미스가 있을 경우에 이러이런 이유에 의해서 영어의 그 성장이 업앤다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지금까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감기 하나 걸려도 유명 병원을 찾습니다. 탁월한 처방을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자녀의 영어 공부만큼 영어 공부인데 영어는 더군다나 더 훌륭한 탁월한 준비된 선생님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잘 갖추어지지 않다 보니까 단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단어나 문법이나 독해를 하는 부분 속에서 마치 운전면허 준비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한다면 이론을 준비하는데 책을 10권, 20권 갖다 놓고 바꿔가면서 공부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이 보면 2권 보고 아니면 1권에 반복학습을 통해서 끝낸다고 봅니다. 영어가 절대평가입니다. 영어가 하나의 이제 과목처럼 빨리 끝내놓고 다른 과목에 집중해야 할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단어를 보더라도 7천 단어를 정말로 집중적으로 체계화된 가운데 3권의 정도의 책을 본다면 한 2년에서 3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2천 단어 책 가지고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앞부분만 시커멓습니다. 문법은 또한 어떻습니까? 초등문법, 중등문법, 고등문법 한 4번, 5번이면 끝나는데 똑같은 걸 계속적으로 학원 옮겨가면서 배우고 또 배우면서 여러 가지 물질 낭비, 에너지 낭비,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만 가중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3권이나 2권, 중학교에 딱 2권이나 3권, 그리고 저희들은 고등학교에 1권, 이렇게 저는 맥시멈으로 5권 정도의 책으로 3번씩 반복해서 큰 맥을 잡으면 문법은 중3까지 다 끝낼 수 있습니다. 독해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단어가 되고 문법이 되는데 독해가 안 됩니다. 계속 문제를 푸는데도 불구하고 1등급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정확한 직통직해에 대한 방법과 끊어읽기, 더 나아가서 유형 비법에 대해서 문항별, 유형별 정확한 문제 진단법과 해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계속 노가다처럼 힘들게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어는 12년 동안 길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제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7년 동안 집중적으로 단어와 문법과 독해와 듣기와 쓰기까지 해서 빨리 끝내놓고 고등학교에 가서는 국어와 수학과 사탐, 과탐에 집중해서 상위 대학교를 우리가 노려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다섯 번째 강의 제목은 수능 영어의 절반은 단어 실력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단어 암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어 암기를 어떻게 하면 안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외우려고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빨리 까버릴 것인가, 그 정도로 단어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원 갈 때마다 또 아쉬운 것은 학원을 두 번, 세 번 바뀌면 비슷한 내용의 단어를 시작을 합니다. 또 정말로 고급 단어로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가지고 단어 시도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의식과 중요성을 느끼지 않은 선생님을 만나면 단어 공부가 또 흐지부지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걸 아시는 또 의식 있는 어머님들은 그런 단어를 원서를 많이 읽어서 많이 노출시켜서 단어를 많이 알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생활 속에서 어디 독해로 안 되는 원서를 충분히 많이 읽으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아이들은 거의 3%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수능 어휘를 준비해 나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그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영어의 단어의 중요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한 큰 차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이 일찍부터 3단계 학습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통문당 영어사에서 만든 포리미나스를 가지고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루에 300개씩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2000개가 되는데 한 8개월에서 1년, 적게는 6개월이 걸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6개월이 2000개가 되면 그때부터 오프라인 중학교 총경 이후 2000단어를 병행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모니터에서 본 영어와 지면에서 본 영어가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더욱더 완성도를 높이게 되고 이 과정을 끝낸 친구들에게는 수능 복합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수능 복합을 저희는 2번을 보는데 모든 이 2번에 대한 강의가 제가 다 만들어놨고요. 둘째는 그날 50개씩을 하는데 50개를 끝나고 오프라인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전날한 것을 어플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총 40과에서 20과가 끝나면 1과부터 다시 복습이 병행이 됩니다. 40과가 끝나면 이미 20과가 복습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20일만 지나면 2번이 자동으로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포기민하시는 온라인 시스템, 병행하여서 중학교 총 2000단어 병행 복습. 두 번째는 수능 복합을 2번을 정해서 그 2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돌려가지고 2년 내에, 좀 내면 3년 내에 이 모든 보캐블러리, 단어를 끝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보지만은 어휘가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은 정말로 수능의 관건인 독해에 있어서 빨리 선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휘를 힘들어하는 단어 암기를 어려워하는 학생일수록 수능을 포기할 확률이 크고 그 다음에 그 진도나 레벨이 올라가는데 엄청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미리미리 어휘를 많이 내 것으로 만든 친구들은 그 이유로 모든 보는 영어 매체는 다 자기 것으로 흡수를 한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중학교 3학년까지 수능 영어를 마무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수능 영어 유형별 독해 비법 대공개입니다. 제가 6번째 주제인 수능 영어 유형별 독해 비법을 연구하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수능 영어 지문을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생이 한글로 읽어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저희 학원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6학년이 되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지문을 독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어 실력이 있어야 하고 논리력과 통합 이해 능력과 추론 능력이 요구됩니다. 중학교 때 아무리 수능 관련 고1, 2, 3 수업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문제는 다 읽고 해석은 되는데 답이 틀리는가 하면은 어떤 학생은 심지어는 다 풀려고 욕심부리다가 앞부분 풀다가 뒷문제 10문제 정도는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의 방법을 정리했고 문제 유형별 접근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리된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더니 점수가 15점에서 25점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획기적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12년 영어를 7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비법이 탄생된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공영방송인 EBS나 대형 어학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결론은 수능 영어는 모든 문제를 다 읽고 푸는 것이 아니라 비법대로 문제를 풀면은 시간도 남고 해석이 매끄러져서 점수의 고득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방법을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쳐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의 기본적인 실력을 높여야 하는데 방법론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수능 3등급 정도 실력이 되었을 때, 즉 수능 어휘 5,000단어 이상과 그 다음에 직통직해와 기본 능력이 되어 있을 때부터 시작하면은 단 6개월 이내에, 빠른 학생은 3개월 이내에 1등급까지 오를 수 있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수능 영어 독해 비법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테마입니다. 바로 수능 1등급 아니면 인서울 불가능하다. 어떤 분이 질문하죠.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반영 비율도 얼마 안 되는데 큰 문제 있겠습니까? 네, 문제 없는 학생도 있겠지만 특별히 인서울을 목표로 한다면 반드시 1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이 손쉬워진 만큼 한 등급 간 반영 비율은 그 학기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서울소재대학을 지원할 경우에 0.1등급이 합격 등락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천인계 대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학이 없는 국영, 사탐, 과탐에서 학교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어의 비중이 더욱더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최저 등급을 유지하는 학교로 간다면 영어 1등급을 먼저 만들려면 다른 과목에서 훨씬 더 부담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학교별을 3단계로 잠시 나누어 보았습니다. 서울의 서현고, 서성한, 중경외시, 그 이외의 대학교들과 특별대학교, 카이스트 포스대, 교대 경찰대, 삼사관학교, 위치안, 그 다음에 인천에 있는 인하, 인천, 아주, 수원, 경기, 가천, 용인, 카톨릭, 항공대 그 이외의 대학교들, 그리고 그 지방의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여러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이 서성한, 하늘색이 서현고, 보라색이 중경외시입니다. 물론 한도가 바뀌어서 이보다 더 좋은 학교가 순위가 바뀐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의 0.1등급 때문에 빨간색 가야 할 학생이 하늘색으로 간다든지 하늘색 서성안에 갈 학생이 보라색 중경외시 학교를 가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자녀들의 미래는 또한 많이 부담을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게 컨텐츠 부분이에요. 진짜 춤이라고 빈틈없이 만들었나요? 완전히 정교하네요. 네, 이분 그러세요. 또 대표님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문가고 그러니까 웨비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프로이니까. 그러니까 이 대표님이 이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는 학생 모집에 대해서 민 소장한테 배운 다음에는 걱정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맞아요. 네. 자. 그냥 신고하시고 이제 컨텐츠 부분 다 끝났어요. 네. 이제는 금전적인 가치를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게 아마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타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녀를 둔 정말 내 자녀의 문제를 둔 학부모들은 이런 웨비나를 보면 끝까지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어떻게 해서든 정보를 얻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고민을 해결하고 싶어서. 자, 이제부터는 이제 세일즈로 가는 그런 길목인데 갑자기 세일즈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스텝 9에서 해설한 내용을 실현했을 때의 금전적인 가치를 환산하여 제시를 해요. 이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투자 대비 효과와 잠재적인 이익,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아직 당신이 판매할 상품이나 금액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은 말하지 말고 스텝 9에서 말한 당신의 컨텐츠를 도입할 경우 금전적으로 얼마나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 이 단계에서는 말해줘요. 자, 스텝 10 금전적인 가치를 제시한다. 한번 보시죠. 네, 열심히 보고 계시죠? 열심히 보고 있어요. 깨닫는데. 저는 지금까지 수능 10년 혹은 12년 준비한 수능 영어를 7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가 실현되면 여러분의 자녀는 대학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자녀의 꿈 또한 더 높아질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교 3년간 영어 학원비를 저축하면 대학교 1년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1,0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능 10년 혹은 12년 준비한 수능 영어를 7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가 실현되면 여러분의 자녀는 대학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자녀의 꿈 또한 더 높아질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교 3년간 영어 학원비를 저축하면 대학교 1년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1,0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풀었어요. 이게 100% 다 좋다는 건 아니고 일단은 이런 방식으로 이분의 방식대로 푼 거니까요. 자, 그래서 스텝 9까지 했습니다. 아직 세일즈 안 들어갔잖아요. 자, 스텝 10에 이제 판매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상품을 갖다 설명을 할 단계예요. 여기서 드디어 당신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설명하면 된다. 그런데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설명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 그것은 스텝 9에서 말한 콘텐츠뿐만 아니라 시청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뒤에서 볼게요. 실제로 시청자는 혼자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소개할 여러분의 상품이 필요한 것이에요. 스텝 9에서는 당신의 콘텐츠를 유익한 정보로서 소개하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시청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식으로서는 말해서는 안 돼요. 예. 그러면 상품을 구입하지 않고 직접 어떻게든 스스로 해보자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텝 9 시나리오를 만들 때 이러한 점에 있어서 반드시 균형을 잡아야 돼요. 자, 말하자면 도착지까지 가는 지도를 주기는 하지만 도중에 길을 잃을 수도 있으니 당신 혼자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해요. 시청자는 지도를 받음으로써 도착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스텝 9에서 말하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감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도중에 길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은 축척이 큰 지도를 주었기 때문이기에 지도는 축척이 작을수록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스텝 9에서는 상세한 과정, 중요한 과정까지는 전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스텝 11에서 설명하는 당신의 상품이 중요한 과정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요. 혼자서 가기 어렵다는 것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다거나 노력을 해야 한다거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때 여러분의 상품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마치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로 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텝 11을 시작할 때에는 그렇게 만들어낸 시청자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거나 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문제점에 제기라 할 수 있는데 이때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여러분의 상품이 등장하도록 하는 흐름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품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설명합시다. 상품을 해설하는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방법은 먼저 당신의 상품 특징이랑 베네핏은 고객이 사용해서 어떤 이익을 얻느냐, 이거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특징을 베네핏이라고. 베네핏을 설명을 해야 돼요. 에 대해 가능한 많이 열거하는 것,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시나리오에 넣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텝 11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갖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분은 어떤 식으로 상품을 설명했는지. 그러면 저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려요? 아니면 랜딩 페이지 나중에요. 들어갔을 때 올려요? 나중에 말씀해. 네? 본 다음에. 저는 지금까지 수능 10년 혹은 12년 준비한 수능 영어를 7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가 실현되면 잠깐만요. 이게 상품 설명이 이게 아닌데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이거는요. 그냥 유튜브에 올려요. 아, 유튜브에? 예. 그래서 원래는 유튜브에 올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어디에 올리냐면 원래 웨비나는 이거를 갖다가 웨비나를 공지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거를 링크를 갖다가 줘가지고 비공개로 해서 그 시간에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는요. 웨비나는요.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해버려요. 원래는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런 웨비나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다 기다리게 해서 보내줘야지 정석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약에 100명이 신청하면 저도 해봤는데 10명도 안 봐요. 왜냐면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건 봤으니까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런 우리나라 사람의 성격에 맞게끔 하려고 그러면 아예 그런 어떤 절차라든가 시스템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냥 유튜브에 그냥 공개했자. 네?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그래서 24시간 365일 볼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저라면 지금 방금 어떤 생각이 났냐 하면요. 지금 방금요. 그냥 우리가 짧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뒤에다가 이 웨비나를 갖다가 연결시킬 수 있는 멘트를 갖다가 넣는다든가. 어차피 우리는 웨비나를 보게끔 하려고 그러는 건데 물론 종료 화면에 동영상의 종료 화면에 이걸 뜨게끔 할 수 있어요. 웨비나를 갖다가 16초인가 몇 초죠? 근데 항상 뒷단에 저는 세미나로 연결시키는 제 거 보면 세미나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웨비나를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네요. 또는 여러분들 잠깐만요. 상품을 설명한다. 판매하고자 하는 10일 이건데 그러면 나의 소개가 있고 사업 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이 있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럼 우리 유튜브에 올려요? 옵티머스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리텔링. 수업방식과 시간, 클래스 나의 구성을 아니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쪼갠 거는 그냥 한 파트 이해하기 쉬우라고 쪼갠 거지 이거는 결국은 하나의 동영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부 엮어버린다니까요. 하나로 길게. 예, 지금은 이해하기 쉽게끔 쪼갠 거예요. 다시. 그럼 우리 옵티머스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방식과 시간, 클래스 구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과목별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어입니다. 초등부에는 2000단어까지는 일단 온라인과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실시합니다. 그다음 중등부 과정에서는 수능 어디집 2권을 공부해서 총 7000단어를 공부합니다. 초등 2000단어는 온라인 학습을 실시되며 매일 학원 또는 댁에서 300단어를 수업을 합니다. 스펠링까지 완벽하게 외우는 수업입니다. 중등부에서는 중등부 2500단어 총 5000단어를 온라인 강의와 또 오프라인 테스트와 또 직접적인 한 권의 책은 또 어플까지 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흔하지 않은 방식일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문법, 그래머입니다. 초등 문법 3권, 중등 문법 2권, 또는 어떤 친구는 3권, 그리고 고등 문법은 한 권으로 모두 5권 또는 6권을 수업을 합니다. 모든 문법 강의는 저희 온라인 강의를 먼저 듣고 댁에서나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으며 그리고 학원에서 문제를 풀고 저희 지도를 받습니다. 7권의 모든 문법을 3회 반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회 3회는 1회에 3분의 1 정도의 시간이 축소되고 중고등부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나만의 문법책을 직접 만드는 과정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합니다. 세 번째는 독해인데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독해가 제일 중요하겠죠. 초등부는 미국 교과서 시리즈를 모두 직독직해하고 제 강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체 제작 교재로 모든 수업의 본문을 먼저 해석하고 직접 해석을 본인이 써야 합니다. 원장의 동영상 강의를 듣고 저와 함께 확인 수업을 다시 한번 합니다. 수능을 위해서는 기본 독해 비법이라는 책으로 수능 독해의 기본을 끝낸 후에 중학교 과정을 위한 100강의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가 있고 고등부에서는 총 모의고사 10회분을 통하여서 수업을 진행하며 그 수업을 통하여서 식독직해 연습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학원의 가장 히든카드인 유형별 독해 비법을 강의함으로 말미암아 수능 1등급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여기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독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고문 수업인데 이것은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3을 위한 필수 고문 비법책도 우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모든 중학교 과정에서 이 책을 마칩니다. 여전히 수업은 예습과 동영상 수업과 원장 맨투맨 지도를 받으면서 또 마지막 확인 테스트까지 거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문입니다. 초등학교는 기초 구문 중심의 80강의를 장문을 매일 한 장씩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 이상이 되면은 라이팅 500S라는 자체 준비된 교재를 통하여서 매일 한 가지 패턴씩 집중적으로 5문장씩 암기, 숙달, 그 다음에 테스트까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듣기는 방학 때마다 우리 전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책 한 권을 게임으로 말미암아 중학교 3학년까지 수능 17문제에서 모두 16에서 17문제 맞도록 우리가 이끌어갑니다. 다음은 수업시간 안내입니다. 수업시간 초등부는 매일 90분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학교는 주 4회 120분씩을 수업을 하고 고등부는 주 3회 120분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맨투맨 1대1 맨투맨 수업과 온라인 강좌와 또한 스마트폰으로 다운학습까지 병행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드립니다. 강의 방식은 매일 플랜을 짜주고 원장의 인강을 우리가 듣고 맨투맨 지도를 받고 테스트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월간 테스트하는 것을 우리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원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정말로 수년간 숙달되어 있는 원장님.